정치가와 정부도 이기적인 동물일 뿐이며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연금제도는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뿐이므로 성공할 수 없다. 거의 강탈된 그냥 강도가 맞은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나왔을 때는 자신의 이쪽 기반이 되게 나갔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반대한다고 봐요.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해준다던 국민연금 제도. 하지만 오히려 이 국민연금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4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해 큰 고통을 받았다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던 김 씨는 경기 악화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할 수 없이 그동안 아이를 위해 들어두었던 보험을 해약하였습니다. 우리 애엄마도 그래도 그거는 그냥 놔둡시다 했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해약된 보험금이 입금된 당일 공단에서는 김 씨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김 씨의 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네, 은행 여직원이 전화를 해서 6시 반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공단 측에서 그 법원 통해서 압류 통고장을 왔다. 그래서 압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압류되고 딱 나서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 목까지 뭐가 꽉 눌러오는 것 같이 막 그냥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김 씨는 통장에 걸려있는 압류를 풀기 위해 신용카드로 국민연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에 한이 맺혀 국민자가 들어간 국민은행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김 씨. 이제 김 씨는 이 제도가 진정 어려울 때 도움이 되라고 만든 제도가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강탈된 그냥 강도 맞은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전 국민의 노후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국민연금 제도. 과연 그 실상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진정 전 국민 노후 복지를 위한 제도가 맞습니까? 이 제도는 20여 년 전에 이제 우리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고 잘났건 못났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만들어서 갖고 온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모든 고령자들의 노후 소득을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은 기댈 수 있는 정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끔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빚쟁이에 빚쟁이.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난 빚쟁이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이자 갚고 뭐 생활하기 진짜 복지 죽겠는데 나한테는 불필요한 국민연금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행 법이 그래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자갑지대가 50%가 되는데 국민연금이 노후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전국민 노후 대비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고. 필요는 필요한데 개선할 점이 많다고는 생각하죠. 근데 획기적으로는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법 취지가 그러니까 좀 약소한 사람을 좀 약간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면 그에 맞게 법도 좀 고치고 실정도 거기에 맞추게 하고 그리고 좀 약간 좀 고압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하는 방식이. 국민연금 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가에서 벌이는 합법적인 금융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다음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기금이 너무 빨리 고갈돼서 생기는 문제,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은 문제, 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그리고 불신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인 기금이 너무 빨리 고갈돼서 생기는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년 동안에 1,700조가 자본시장에서 빠져나와서 국민들에게 지급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그러한 어떤 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경제는 사실상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지난 2003년에 이루어진 재정제 계산에 의하면 오는 2035년부터는 거두어들이는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연금이 더 많아져서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로부터 12년 뒤인 2047년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합니다.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1,70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본이 자본시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붕괴,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대부분은 국채를 사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도 많이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연금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주지 않는 한 이러한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1,70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현금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면은 이런 기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버텨왔던 게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정부의 이런 그 연금 재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수시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확 100조씩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금융시장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에서 금융사회라는 것은 몸에서 피하고 같은 거거든요. 네. 피 같은 거예요. 피가 제대로 안 돌게 되면은 그 몸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금융산업이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금융산업이 나름대로 와이드업을 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흔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2006년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17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 20조 원가량이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큰손인 셈입니다. 헌데 큰손의 역할을 해오던 국민연금이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채권시장 또한 붕괴의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시장의 붕괴 위험 외에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금이 고갈되어 이로 인해 연금의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암울한 사태가 오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의 재정재계산 자료를 보면 기금 고갈이 발생하는 2047년으로부터 불과 3년 뒤인 2050년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무려 407조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2006년 현재 160조 원입니다. 40년 뒤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국가 재정을 파탄시킬 정도로 막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의 지급은 국가에서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쌓여있는 기금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급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고갈되면 누가 어디서 돈이 나서? 정부에서 지급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 정부는 또 어디서 돈이 나서 돈을 주나요? 국민 세금으로. 지금까지 기금이 너무 빨리 고갈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인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은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50만 명 정도 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는 현행 연금제도 그대로 끌고 나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만 더 부추기고 종국은 결국은 가진 자들을 위한 연금제도로 전락이 됩니다.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현행 연금제도의 도덕적 정당성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약 1,700만 명에 달합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약 70%가량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많은 가입자 중에서 약 절반은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낸 것만큼 받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낸 것만큼 받을 거라면
굳이 국가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중은행이나 보험소에 맡겨도 낸 것만큼 받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내지 않으면 그만큼 받지 못함으로 손해인데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압류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자와 전업주부 및 고령자로 사회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약자인데, 이런 분들께 사회보험이라면서 압류 조치를 하니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이가 없더라고. 일로 와보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데 이런 계속 전화하지 말고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그 뭐 잘못된 것 같으니까 조사해서 다시 하겠대요. 그러더니 뭐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또 그 괜히 걱정되잖아요. 연체로 쌓이고 뭐 최고 독촉장 뭐 이런 거 오니까 노후를 보장을 해주려면 지금 집 살 때 뭐 한 70%씩 다 빚보증을 서주던지 그런 게 실질적인 거지. 뭐 국민연금 해서 아까 좀 10몇 년 모아가지고 그 돈 받아서 심었는데 뭐하고 살 거예요. 만약 국민연금 제도가 진정한 사회보험이라면 많이 버는 사람에게 조금 더 걷어서 힘없는 사람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야 하지만, 신기하게도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 중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사회보험은 과연 가능할까요? 조금 받고 많이 준다는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솔깃한 상품이에요. 정치 상품이에요. 그렇죠. 기본은 정부는 도깨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돈은 선만큼 반드시 어디든가 걸어들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금 고갈된다면은 이 경제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이 소위 말해서 이런 사회보험을 포함한 조세는 것이 자기 인컴의 4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100만 원 벌어서 40만 원을 정부가 떼 나가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그 세대가 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 이처럼 국민의 절반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국민연금 제도가 없는 상태보다는 소득 재분배를 함으로써 소득 불평등도를 갖다가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제도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통해서 사각지대가 더욱더 소득 불평등도가 더욱더 확대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진국 사회보장제도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을 국민연금제도가 한다는 겁니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역분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금 수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전부 저소득자나 경제 사정이 현재 어려운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못 내거나 또 내더라다가도 실업이 돼서 해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나 전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연금이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이 더 못하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는 99가지가 다 옳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은 이 한 가지는 다른 99가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연금을 타야 할 사람이 연금을 못하는 제도는 그걸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적용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인 기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이율로서 정부에 강제 예탁하도록, 예탁 증서 하나로서 예탁하도록 이렇게 강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지속이 돼서 국민연금 기금에 70%에 육박하는, 1997년도엔 70%에 육박하는 자금을 정부가 빌려다 썼습니다. 전 국민의 노후 대비 자금이라는 국민연금 기금. 하지만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금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으로 사용되어 가입자인 국민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6월 한 월간지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재경부의 환율 방어에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경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에 이해하기 힘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은 연금관리공단이 2004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미 연방정부 채권을 약 127억 불, 원화로 약 14조 원 가량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매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내 연금보험료의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1조 원 가량씩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서 사본입니다. 먼저 통화교환 거래 확인서를 보면 기본 계약서와 거래 확인서 사이에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본 확인서가 우선 적용되고 본 확인서와 불일치하는 구두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의하기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에 쓰여있는 내용보다 당사자 간의 구두 합의가 더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최강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래 확인서에서 구두 합의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구두 합의로 가능하면 본 계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나? 이런 계약은 일반 사기업 간의 물품 거래에서도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구두 합의가 최우선해서 한다면은 기본 계약서나 통화거래 확인서나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계약서 한 조항으로 구두 합의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일 것이다. 와 같이 이 계약 내용 자체가 이것은 정말 상식 밖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계약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계약서 제8조를 보면 재경부는 외환정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공단은 재경부로부터 조기 해지 통지를 받으면 외화 채권을 매각하여 조기 해지에 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설령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재경부가 원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국민연금 기금이 왜 재경부가 원할 때에 거기에 무조건 응해줘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일 뿐 아니라 이거는 정부의 정책의 보조수단용으로 이 국민의 노후 자금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이 수익성과 안전성을 포함한 기금 운용의 기본 정신에도 이게 배치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부터라도 시정해도 모자랄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기금 운용에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기관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 이제 각 가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가입자들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입장은 저희도 이제 전문성을 높이려는 그 정부의 생각에는 동의하는데 가입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제고하는 측면은 지금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산하로 어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보면은 이 연금 기금 운용 시스템 자체를 이제는 완전히 정부기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연금기금운용위원장을 대통령이 별도
그 정부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 운영을, 그리고 기금 운영위원도 전부 거의 9명으로 줄여가지고 정부가 전부 임명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도 또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기관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이 더욱더 정부 통제, 완전히 정부가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을 재경부에서 가져다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강제 예탁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었습니다. 경제부처가 일부 막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안 주고 갖다 쓴 건 아니고 이자를 주면서 갖다 썼지만 국민연금 스스로 운영해서 얻는 수익률보다는 낮은 이자율로 줬어요. 이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는 제도이고, 그 국민연금 기금은 노후 우리의 생존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의 주인이 5년마다 바꾸어지는 정권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히 존속하는 국민의 자산이다. 정권은 기금이 모여있고 돈이 모여있으면 거기에 눈독을 들인다라는 것은 역사입니다. 지금 독일의 연금제도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차 대전 시절에 국민연금을 전부 히틀러가 전비로 사용해서 이 2차 대전이 끝난 후 깡통이 되음으로 인해서 독일 국민의 고통은 너무나 컸다라는 것은 역사가, 국민연금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현재 독일의 국민연금은 어떠한 정권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손 못 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신의 문제입니다. 지난 2003년 8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694명의 조사 대상자의 절대 다수인 85%가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들 간의 신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걸까요? 국민들이 의심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이 국민연금에 대해 그동안 정치인과 관료들이 거짓말을 일삼았기 때문일까요? 지난 1999년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당시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정부 개정안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도 2080년까지 고갈될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장담했습니다. 100조를 돌파해서 2010년에 가면 200조 원이 갑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적립기금은 계속 쌓여가지고 2050년까지 계속 쌓여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50년, 더 장기적으로는 2080년까지 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대선 토론에서 현 대통령인 노무현 후보는 상대 후보인 이회창 후보와의 토론 중 연금액을 깎는 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연금 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연금 액수를 깎아버린다고 하면 연금 제도가 아니고 용돈 제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연금의 본질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취임 1년도 안 돼 연금액을 깎자는 개혁안을 들고 나와 올 2006년에는 어떻게든 연금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취재 도중 가장 가까이에서 가입자를 대하는 전직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담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에서 항상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이제 세계 여러 나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금 고갈되는 건 없다. 기금 고갈이 되면 이거는 나라 존폐가 관련된 거라서 절대 기금 고갈일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좀
나라 부채도 있고 뭐 알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문도 많이 나오고. 그 말을 보시 납득이 되세요? 납득은 안 되는데 뭐 계속 듣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첫 번째 지사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홍보하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순기능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는 좀 머릿속에 좀 안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네. 반반이죠. 제도 불신의 근본적인 이유는 당국자들이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처신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공단에서는 불신의 원인이 다른 데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고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들은 네. 지금 노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시고 계세요.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해 당장의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던 김 씨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관위원회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 조치고, 그죠? 공단 측에서 계약 위반하고 자기네들이 계약을 막 자기 마음대로 법정 수정해버리고 자기네들 좋을 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서 내용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아무도 져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입자만 손. 예, 그러니까 우리만 억울한 거예요. 계약서라는 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계약서예요. 완전 무슨 영수증 써주는 거지. 이게 무슨 계약서예요. 제도 자체의 문제와 불신의 문제까지 겹쳐 이제는 이 국민연금 제도가 그저 문제가 있다라는 선을 넘어서서 아예 사기라고 주장하는 분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거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사기를 쳐가지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질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금융사기와 국민연금을 비교해보면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봐오던 금융사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자를 20% 준다고 몇 명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자를 꼬박꼬박 잘 주죠. 맨 처음에는. 조금 지난 후에는 이자를 30% 준다면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자를 받아본 사람들은 더 많은 이자를 준다니까 별 의심 없이 빌려주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자가 이제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준다고만 계속 이제 얘기를 하죠. 채권자들은 이제 조금씩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자를 안 주니까. 결국은 이제 파산 내고 주모자는 도망가고 조사받는 화면이 결국엔 9시 뉴스에 나옵니다. 금융사기는 이렇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보면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적게 내면 노후에 많이 준다면서 직장연금을 강제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을 조금씩 올리면서 전국민 국민연금을 시작했습니다. 적금처럼 부으면은 노후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일반 보험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별 의심 없이 내죠. 당장 어려워서 굶어 죽을 판인데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또는 본인이 노후에 최소의 생계 유지비를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쓸 데가 많아 돈이 모자르니 더 많이 내고 덜 받자고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의지 있는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하죠. 금융사기는 금융사기 한 사람들 잡아다가 법 처벌을 하면 되는데 국민연금은 책임자도 없고 나중에 30년 후에 파산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동아일보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독일경제연구소의 비판을 전했습니다. 한국처럼 적립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연금 적립기금의 대부분으로 정부 채권을 구입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정부가 나중에 돈을 줘야 할 때 중앙은행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독일도 과거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지나친 걸까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문해 본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진정 전국민 노후복지를 위한 제도가 맞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